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한빛고등학교 2학년 기출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에 그 범위와 내용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먼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천재학 독서 영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시험 범위 한번 보시면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범위 자체가 그리 많진 않아요. 보시면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다 3개 문제, 4개 문제, 2개 문제 정도가 딸려있는 좀 단순한 지문이고 그리 길지 않은 지문이라고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범위 자체는 그리 길지 않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량은 오히려 많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여러분 꼼꼼한 학습이 필요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세부적인 내용 영역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탈 24개 문항이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보시면 교과서 10문항, 부교재 12문항,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아예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이에요. 2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토탈 24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건 평상시에 고지를 해주거나 학습을 기반으로 한 지문이 아니라 아예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의 내공과 풀이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문해력과 함께. 자, 이제 출제된 영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문예술 분야가 가장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았고 여러분이 비문학에서 다루는 영역 중에 인문예술이 그래도 가장 평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이번 중간고사는 많이 어렵고 난해한 영역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비판적 읽기 2개, 과학기술에서 7개, 그 다음으로 뒤를 잇고 있어요. 또 사실적 읽기와 사회문화 파트에서 각각 3문제씩 나왔고 특히 이 사회문화 파트에서 눈여겨볼 것은 경제지문, 즉 경기안정정책이라는 그 지문이 출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난해한 지문과 쉬운 지문을 골고루 출제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이렇게 배점이 나와 있고 각 지문별 문제는 3문제, 2문제, 많으면 4문제 정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일치 등의 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또 추론도 가끔 여러분한테 던져지기 때문에 여러분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내가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기반으로 해서 잘 숙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순수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항 아까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에 순수 외부 지문으로 출제된 문제들은 DNS 스푸핑이라는 과학기술, 기술 파트의 IT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실제 그 지문을 주고서 그 지문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보기박스로 제시를 하고 명시된 내용과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모두 조합해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꼼꼼히 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대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시면 자, 여태까지 이론을 제시를 한 후에 이를 활용해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본문과 보기박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맞게 골라내야 되는 유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해당 지문에 대한 내용일치 유형도 동시에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명확하고 꼼꼼한 OX 중간중간 점검해가는 습관 들이셔야 돼요. 다 읽고 OX를 하는 건 시간도 걸리고 기억도 나지 않아서 또 읽게 되고 시간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지양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과서와 부교재 지문에 충실한 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는데 형식상의 특징이라는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윗글에 언급된 내용, 언급되지 않은 내용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이로스코프 관련 글을 제가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해당 그 지문을 읽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내용을 비교대조해서 역시나 OX를 하고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또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윗글에 대한 정리 내용이라는 것도 본문에서 비교대조해서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을 묻고자 하는지를 잘 보고 하단에 이 보기들을 조합한 선지들을 바로바로 소거해 나가서 문제에서 지금 옳게 정리한 걸 골라내는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꼼꼼히 비교대조를 해야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교과서와 부교재의 이론을
이제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이 부분을 사례에 적용해서 얼마큼 잘 활용할 줄 아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가령 17번과 24번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좌측에 있는 17번 문제는 딱 보시면 여러분 보기가 잘 보이시나요? 온돌, 몽골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반석과 진흙 이런 글자들을 보았을 때, 이런 단어들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적정 기술과 관련된 글이구나. 그러면 적정 기술에 대한 이론을 숙지를 하고 이를 실제로 반영한 사례를 던져주고 그에 대한 OX, 그에 대한 내용일치 파악을 묻는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적정 기술에 대한 이론의 내용을 여러분 꼼꼼히 근거를 찾으셔야 되고, 더불어서 이를 적용한 응용 사례인 보기 사례를 논대적으로 대충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밑줄 긋고 어떤 특성은 갖추고 어떤 특성은 갖추지 못했는지를 포함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적절치 않은 거 내용을 비교를 해봐라 라는 부분에 틀린 내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꼼꼼한 독해와 여러분의 이해력과 추론력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이죠. 자, 24번 문제는 지금 장욱진의 가로수라는 작품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 작품을 분석하고 또 이해하는 비평의 그 지문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욱진의 가로수라는 작품은 아마도 뒤프렌이라는 그 학자의 미학과 관련된 우리 예술 지문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된 사례라는 거 알 수 있고, 기억번부터 비읍번까지 여러분이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기억번이 맞으면 기억이 없는 보기는 선지는 지워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소거를 빨리빨리 하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정답으로 압축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을 때 다 읽지 못해도 답이 걸려지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해요. 자, 물론 그런 경우에는 쉬운 경우겠지만 지금 이 학생처럼 명확하게 OX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 같이 드릴게요. 교과서와 부교재 중심의 출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확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지문, 아예 배우지 않은 외부 지문을 던져주고 이를 풀이하는 능력을 토대로 변별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비문학과 관련된 내용일치 유형, 내용 전개 방식, 추론 능력, 사례 적용 다양한 유형을 모두 다 골고루 출제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유형들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꼼꼼한 지문에 대한 학습이 전제가 되면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꼼꼼한 학습이 여러분 생명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밑줄 긋고 요약할 것들은 요약하고, 특히 경제나 과학기술에서 수식이 나온다? 무조건 메모를 별도로 하시고 대입을 할 수 있는 스탠바이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교과서 학습활동, 부교재에 수록된 기출문항, 글들 모두 다 꼼꼼히 탈탈 털면서 우리 복습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사성을 높인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연계를 한 평이한 출제도 이번에는 잘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만 했다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었다. 2개까지 91점대에서 1등급 컷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특히 한비코는 문항수가 적고 서술이 없기 때문에 한 문항당 배점이 커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꼼꼼히 오답 정리하시고 요약하시고 내거서를 만든 후에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 방향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꼼꼼한 교과서 개념에 대한 공부, 학습활동을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날개에 수록된 어휘라든지 여러분 모든 내용들 다 필기한 사항까지 꼼꼼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후에 문제풀이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적용해서 오답 정리까지 꼼꼼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특히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수록된 지문에 대한 요약 정리가 너무 관건이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는 경제지문, 과학기술 지문이 모두 다 나왔기에 계산 문제 혹은 계산이 되어져 있는 그 수식이 기재가 된 도표를 주고 이를 잘 해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물어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 여러분 항상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많이 풀고 많이 오답 정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 저도 문제를 많이 풀리지만 반드시 여러분 오답 정리하실 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본문에서 꼭 근거를 찾아서 밑줄을 긋는 훈련 무조건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에 입각해서 노력하신 친구들 좋은 성과를 얻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지금 트레이닝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다음 기말 대비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력하고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